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 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또 다른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88,000달러에서 더블 분유용으로 롱 포지션이 실행됐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97,300에서 매수한 한 권으로도 롱 포지션을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제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만약 모든 게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예측이 틀리면 말이죠. 현재 제 손실은 1SP보다 조금 적은 상태예요. 즉 10%가 1SP이고 이는 예치금의 2%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걸 여러 번 썼어요. 1SP가 저에게는 어떤 의미인지요. 유튜브에서요. 마이너스 10은 2%입니다. 저는 유지해요. 마이너스 20 이거는 마이너스 2SP입니다. 저는 97,300산리 포지션 손실을 보고 있어요. 제가 77에서 ESP 이상의 손실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스톱으로 다치더라도요. 여기서도 손실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이중 포지션을 고려하면 스톱에 도달하고 1일 차트가 노란 선 아래로 닫히게 되면요. 손실을 보며 이에 1을 곱해 4SP가 생깁니다. 즉 거기서 제가 죄송해요. 4SP가 아니라 ESP입니다. 즉 여기서 위에서 1을 잃었고 아래에서도 1을 잃게 될 거예요. 즉 총 손실은 4SP입니다. 1SP가 예치금의 2%니까 최대 8%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최악의 상황에서의 이야기예요. 만약 가격이 오면 저는 주를 산이 거래를 닫고 트레이딩 스탑으로 열어요. 누군가는 이게 개 같은 마팅데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에게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해요. 적어도 비트코인에서는요. 저는 혹은 하락할 때 아니면 하락할 때만요. 하지만 거기서는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가 아니라 위에서 얼마를 가져갔으면 아래에서도 똑같이 가져가요. 알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곱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든 가장 부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가격이 47만 3천 달러로 떨어질 거예요. 저는 100에서 89를 빼고 예치금의 10%를 잃게 될 거예요. 공연계 그럼 지금 기술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어제의 캔들이 좀 애매하게 닥쳤다는 건데요. 우리는 지난 3월부터 거래를 해왔고 다시 이 주황색 하락 채널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테스트했어요. 거래량이 많았고 중립적으로 닥쳤어요. 즉 지표에 따르면 28에서 강한 하락이 있었고 위간 RSI와 내시단 차트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 유동성을 제거하러 갈 건가 하는 거예요. 여기 스탑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우리가 제거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주요 스탑은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는 많이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제거했어요. 여기서도 일부는 제거했지만 가장 아래쪽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여기로 간다면요. 어제 제가 테네그램 채널에 그런 옵션이 있다고 썼어요. 네, 이제 시장이 한 일을 고려하면 어떤 상황이 다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83대 85로도 갈 수 있어요. 여기 이 범위로요. 그리고 이렇게 숨겨나가면서 수열을 그린 다음 그냥 93배 95에서 리퀘스트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다시 또는 두 번째 옵션은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보고서에 많이 의존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이 캔들을 거래할 거예요. 아니면 바로 숨겨나가고 나서 거래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국 저쪽으로 갈 거예요. 즉, 첫 진입 지점으로요. 지금 고려 중인 두 가지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 유동성을 제거하는 게 의문이에요. 지난 달 S4에 대한 바로 그게 83대 85예요. 여기요. 이제 저는 그걸 허용하고 있어요. 어제 있었던 그 하락과 하락의 강도를 고려하면요. 네, 시장이 보이고 있어요. 시장이 변하고 저는 시나리오를 다시 쓰고 있어요. 만약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요. 그건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해요. 중요한 건 계획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조정하고 빠져나가는 방법이야.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에 두 개의 포지션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바꿀지 살펴보세요.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을 취할지 아니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제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 내시단 차트에서 이 일련의 사건들로는 확실한 게 없어요. 지표의 수렴에 따라 당한 하락은 아직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같은 옵션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거래를 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 지금 대략 이런 옵션입니다. 보여요. 우리가 그 바닥을 갱신하면 얼마나 나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대략 작죽으로, 객관적으로 이동성의 점점에서 우리가 제거할 거예요. S4. 아마도 200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200까지. 여기서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모르겠지만 제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고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와 어깨 패턴을 보고 있어요. 이 패턴은 이미 닫혔어요. 그런데 어제 캔들이 닫혔어요. 바로 닫혔고 니시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게 1월 13일부터의 목선입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서 닫혔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머리와 어깨 패턴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탁자 불파를 보여주는 것보다 덜 자주 작동해요. 아마도 만약 내가 진짜 머리와 어깨 패턴이라면 우리는 76, 77, 75천 달러 쪽으로 가서 그걸 반영할 거예요. 제가 조금 뒤로 되돌려서 예전이 어땠는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략 같은 일이 있었어요. 같은 얘기를 했죠? 이건 우리에게 2024년 봄, 여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중 정점도 있어요. 위에서 실수했네요. 거기에도 이중 정점이 있었어요. 머리와 어깨 패턴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목선을 닫았어요. 여기 높은 거래량에서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패턴이 작동하는 것보다요. 하지만 패턴이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런 선택지도 제거할 수 없어요. 닫힌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있는 것과 함께 작업하고 있어요. 저는 통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거고 이제 가장 흥미로운 걸 봅시다. 어제 순 비트코인 청산 규모는 하루 평균 거의 1억 4천만 달러에 달했어요. 이건 레버리지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코인글래스는 청산을 레버리지 포함해서 보여줘요. 여기서는 레버리지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하게 시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에요. 1억 4천만. 이건 12월 20일의 폭락 이후보다 더 많은 거예요. 12월 20일이요. 더 많아요. 이건 폭락 이후보다 더 많은 거예요. 2월 3일이요. 그리고 이건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현재의 횡보장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면 그래서 이건 8월 5일 이후 가장 큰 청산이에요. 8월 5일 모두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청산이에요. 이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총 실현 손실이 조정된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발생한 실현된 손실이에요. 모든 블록체인 플레이어들 사이에서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요. 어제 그는 2억 5,5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것도 가장 큰 전환이에요. 8월 5일 이후 거래소에서의 손실 규모예요. 즉, 최근에 보이는 시간대에서 지금은 5월인데 여기서 강세장이 진행되고 있어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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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22년 11월 FTX의 붕괴 때조차 어제처럼 많은 손실 코인이 거래소로 전환된 적은 없었어요. 8월에만 더 많았어요. 즉, 이 점에 주목해주세요. 이건 정말 심각하고 큰 청산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비트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가락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2월 3일에 청산 손가락이 전체적으로 더 높았고 전체적으로 어제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이는지 내 시간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 2월 3일에 최저점이 있고 어제의 로그도 있어요. 최저점이 어떻게 보이는지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최저점이 이렇게 보여요. 2월 3일의 로그와 어제의 로그를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주목해주세요. 이와 함께 4시간 차트에서의 지배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별다른 코멘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알트코인이 이번 하락에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응했어요. 이건 많은 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단기 투자자들에 의해 거래소로 전환된 손실 코인이 동일한 수량이에요. 여기서는 시장 전체에 비해 더 많은 변동성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걸 부드럽게 해야 해요. 나는 부드럽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냥 피크를 보면서 이야기해요. 비슷한 규모가 전환된 건 12월 5일이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었죠. 그리고 따라서 8월 5일이에요. 마지막 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의 공격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 2024년 4월 24일이에요. 즉, 손실로 전환된 코인의 양이 정말 많아요. 다음입니다.
똑같아요. 단기 투자자들 측면에서 손실로 전환된 코인들은 거래소가 아니라 블록체인 전체에서 발생한 거예요. 젠장, 그들이 어디로 이체했는지 모르겠어. 블록체인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어. 활동, 네트워크 활동. 똑같아요. 지난 3월부터의 마지막 1년을 살펴보죠. 24일. 극단적이야. 정점은 8월 5일에만 더 높았어요. 오직 8월 5일에만 더 많았어요. 다음으로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코인의 현재 수량이 322만 개를 넘어섰어요. 동전, 손실. 현재 322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이 손실을 보고 있어요. 날은 지난 1년을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8월 5일보다 더 높아요. 날은 22년부터 바로 공장어를 가져올게요.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코인의 가치. 이건 21년 5월 중국의 금지 조치 이후의 정점보다도 더 높아요. 심지어 더 높아요. 한 번만 더 높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 최근 세계의 사이클에서 그렇습니다. 2019년에 우리에게도 대략 그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의 마지막 훈소장 때만 더 높았어요. 여기요. 모두 끝났어요. 이전까지는 이게 가장 큰 규모였어요. 이건 손실을 보고 있는 보유량 중 가장 큰 규모예요. 다음, 이 매트릭도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이건 1년 롤링 윈도우예요. 즉, 모든 보유자에 대한 평균 가격의 1년 롤링 윈도우예요. 현재 상태, 수익과 손실을 고려한 평균 공정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어요. 시그마. 어제 비트코인이 최저점을 찍었어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86,900이 뭐지? 비트코인이 86,000달러에 도달했을 때 마이너스 한 시그마는 86,077이었어요. 어제 우리는 이게 황소장에 얼마나 낮은지를 이해하기 위해 만져봤어요. 8월에는 만지지 않았어요. 비록 지금처럼 가까이 있지는 않았지만요. 초록선이 마이너스 1.7인 것처럼 최근 세계의 사이클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현재와 2021년 사이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중국의 금지 조치 이후에만 초록선에 닿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충분히 오랫동안 거래했어요. 여름 내내 우리는 그걸 거래했어요. 지금은 그런 강한 충격은 없어요. 2021년 5월의 중국 금지 조치처럼요. 지금 우리는 관세, 디파이 문제, 아니면 바이비트 해킹 같은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2017년에는 공정가격의 평균선에만 닿았어요. 소록선에는 절대 닿지 않았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지금도 닿지 않았어요. 그림자만 닿았죠. 몸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어요. 즉, 황소장에서는 정말 드문 사건들이에요. 그런 일도 있죠. 그리고 공포와 탐욕지수. 어제는 25였고 오늘은 21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한 비디오에서 다른 비디오로 보여주는 이 모든 사건들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롱 포지션을 덮고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덩어리가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결국에는 아주 강한 반등으로 이어져요. 아주 강하게요. 그리고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한, 특정 가격 범위에 있는 한, 시장을 뒷받침하는 특정 지표가 있는 한. 저는 계속 포지션을 늘리고 있어요. 위쪽에 있는 스탑은 취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제 경우 2%의 입금에 대해 1SP는 매우 적습니다.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가능한 한 계속해서요. 마틴게일을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이미 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로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계속 움직인다면요? 여기서 마틴게일을 할 생각은 없어요. 당연히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게 단순히 강한 조정처럼 보여요. 사실 정점에서부터 이미 22%가 빠졌는데 현재 유동성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많은 수치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확률 게임이 있어요. 여기 제 거래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기술적 분석, 블록체인 분석, 확률, 그리고 제 자신의 심리의 조합이에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제가 조합하는 건 사람들에게 왜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특별히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많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질문하세요. 어떤 것에 대해 많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표가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의 거래에 대한 전체 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1년이 넘었어요. 1년 2개월이에요. 그걸 보세요. 거기 제 모든 수익과 손실이 다 있어요. 즉,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왜 이게 작동하는지 10번이나 반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당연히 제가 항상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당연히 손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시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제가 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았다면 절대 돈을 벌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건 당신 자본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시장에서 돈을 잃어야 해요. 어떤 식으로든 언젠가는 그와 나눠야 해요. 나누지 않으면 그는 모든 것을 가져갈 거예요. 모든 게 간단해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모차르트였습니다. 안녕.